지난주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직장 동료가 비꼬듯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일이 별로 없나 봐요. 얼굴에 여유가 넘치네. 순간 제 머릿속엔 수십 가지 대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를 낼까? 웃으며 넘길까? 아니면 똑같이 쏘아붙일까? 하지만 저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초간 침묵했고 그저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유로워 보이나요? 그 순간 상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나 부탁 앞에서 거절하지 못해 웃으며 넘겼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후회했던 순간 말입니다. 나는 친절하게 대했는데 상대는 나를 만만하게 보고 점점 더 선을 넘어오는 상황. 그렇다고 무례하게 대응하자니 내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참자니 뇌가 호구처럼 느껴지는 이 딜레마.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절대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될 겁니다. 첫째, 상대의 무례함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법. 둘째, 거절과 경계 설정을 하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구체적인 화법. 셋째, 말이 아닌 침묵과 태도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익히신다면 내일 당장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대화의 첫 번째 원칙은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 조절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우리를 자극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더 취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상대는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흔들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며 심리적 우위에 서려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드라이 커뮤니케이션, 즉 건조한 대화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회의 중에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 그건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비아냥거리듯 말한다면 무슨 소리예요? 제 의견이 왜 현실성이 없는데요? 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인가요? 무덤덤한 표정으로 마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상대가 던진 모호한 비판을 다시 상대에게 되돌려주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대화할 때 뇌의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은 논리적 사고와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영역이죠. 반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이성적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상대는 이걸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이제 나이도 있는데 걱정되겠다라고 말한다면 제 일에 왜 참견하세요? 라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대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페이스대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또 담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의 말에 담긴 감정적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둘째, 내 감정도 한 방울 섞지 않습니다. 셋째, 사실과 내 입장만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상대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고요함이야말로 상대가 여러분을 쉽게 잊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거절과 수락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아이 메시지, 즉 나 전달법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또는 그 부탁은 제 현재 일정상 들어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태와 한계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U 메시지 대 I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너를 주어로 하면 상대는 공격받았다고 느끼며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인간의 뇌는 비난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 대화는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나를 주어로 하면
상대는 반박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처한 상황은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동료가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주말에 급한 업무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칩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부탁하면 미안해하면서도 결국 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탁하는 거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말에는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가능하니 그때 말씀해 주세요. 정중하되 단호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경계를 긋는 방식입니다. 하버드 협상 프로그램의 연구에 따르면 거절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긍정, 한계, 대안의 3단계 구조입니다. 첫째, 상대의 요청을 인정합니다. 급하신 거 이해합니다. 둘째, 명확하게 한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말에 불가능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대안을 제시합니다. 월요일은 괜찮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거절할 때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를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야 하고 그리고 친구 만나기로 했고 사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에게 침사받는 입장이 됩니다. 상대는 그 정도 일정이면 하루쯤 빼서 도와줄 수 있지 않아? 라고 여러분의 이유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간결하게 제 개인 일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 사용처를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 이게 바로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인데 바로 전략적 침묵입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 무례한 요구를 하거나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굳이 서둘러 그 공백을 메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3초간 가만히 상대의 눈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침묵이 강력할까요? 심리학자 아서아론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이 뭔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의 침묵은 극도의 불편함을 유발하죠. 보통 대화에서 침묵이 2초 이상 지속되면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뇌의 사회적 인지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3초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며 지금 당신이 선을 넘었습니다. 말로 하면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을 침묵은 품위 있게 전달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CEO가 임원회의에서 부하 직원이 자신의 결정을 은근히 비꼬는 발언을 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5초간 그 직원을 바라봤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그 직원은 스스로 제 말이 좀 그랬네요 라고 물러섰습니다. 이 CEO는 한마디의 꾸짖음도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빈틈이 생깁니다. 말을 하다 보면 감정이 섞이고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가고 때로는 변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침묵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묵직한 존재감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표정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침묵하면서 당황한 표정을 짓거나 눈을 피하면 오히려 약해 보입니다. 침묵할 때는 차분하고 중립적인 표정으로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이게 바로 무언의 권위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고수들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입을 닫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모든 무례함이 명백한 공격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칭찬처럼 포장된 비판도 있고 관심처럼 위장한 참견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웃으며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와, 이번 프레젠테이션 되게 열심히 준비하신 게 느껴지네요. 보통 사람이 했으면
이 정도도 못했을 거예요. 얼핏 들으면 칭찬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이 했으면 표현 속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당신도 보통 사람 수준이지만 이번엔 운 좋게 잘했네요 라는 뉘앙스입니다. 이럴 때 감사합니다 라고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수준 이상의 결과를 내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미소는 띠되 상대가 깔아놓은 보통이라는 기준선을 정중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런 은밀한 공격을 감정적 조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아래로 깔아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이걸 구분하는 감각을 키우려면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나를 높이는가, 낮추는가를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요. 건강은 챙기고 다니세요. 이것도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진심 어린 관심일 수도 있고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더라라는 식의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 어조, 평소 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네, 잘 챙기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끊으세요.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사실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잠을 못 자고 라고 털어놓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칭찬과 비판을 구분하는 감각, 관심과 참견을 분별하는 능력. 이게 바로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숨겨진 무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4가지 핵심 기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감정을 빼고 사실만 전달하는 드라이 커뮤니케이션. 둘째, 나를 주어로 하는 단호한 경계 설정. 셋째, 침묵으로 권위를 확보하는 법. 넷째, 칭찬과 비판을 구분하는 감각.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관계에서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결국 대화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선을 지킬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말이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지만 품격은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 오늘부터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여러분의 절반을 버리지 마세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무게중심이 바로 여러분을 만만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계를 지킬 때 진짜 소중한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깊은 통찰과 실용적인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